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모닝의 2024년식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4 모닝은 디자인 강화 트림인 GT 라인이 신설되면서 옵션도 함께 보강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과 가성비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모닝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인 GT 라인부터 보면 일반 모닝 대비 강력한 생김새가 인상적인데요. 원래 GT 라인은 수출형인 피칸토에만 적용이 되었었다가 이번 2024부터 모닝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모습은 스타맵 시그니처 기반의 LED 헤드램프와 라이팅 그릴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대신 범퍼 형상을 곰기 흡입구 강조형으로 바꾸면서 한층 더 스포티해진 느낌입니다. 물론 공기 흡입구를 두 개로 나눈 디테일을 통해서 경차 특유의 독특함과 귀여움도 잃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기존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신선함을 잘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측면부는 GT라인 전용 16인치 휠을 새로 적용시켰는데요. 스포크를 네모로 처리하면서 최근 기아차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테마를 잘 녹여냈습니다. 후면부는 일반 모닝 대비 디퓨저를 추가해서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GT라인 전용 엠블럼까지 추가해서 특별한 모닝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 하단부를 D컷으로 다듬고 좌우 가죽을 타공형으로 적용해서 그립감과 통기성을 업그레이드했고요. 또 기존 고무 페달에는 메탈을 덧대면서 GT라인이 추구하는 스포츠성을 작은 부분에도 놓치지 않고 알차게 적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연식 변경을 통해 신규 트림도 추가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2024 모닝의 가격을 살펴보면 시작 트림인 트렌디는 1,325만원, 프레스티지는 1,500만원, 시그니처는 1,725만원, 이번에 신설된 GT라인은 1,820만원입니다. 이는 2023 대비 각각 10만원, 15만원, 70만원이 오른 수치인데요. 다른 준준형, 중형급의 연식 변경 대비론 인상폭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모닝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경차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덜 올랐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옵션이 기본화가 되었는데요. 전 트림 기준으론 차량용 소화기가 추가가 되었고요. 프레스티지에서는 시그니처부터 들어갔었던 슬라이딩 센터 콘솔과 2열 C타입 USB 단자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그니처에서는 내연기관 경차 최초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추가가 되었고요. 따라서 기존 정차 및 재출발 미지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정차와 재출발 지원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선택 옵션이었었던 16인치 휠과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의 기본화를 통해서 고속 안정성과 제동력을 보강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GT라인은 시그니처에서 85만원을 추가해야 되는 스타일을 기본화해서 1,8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이나마 부여했습니다. 2023년 기준 모닝의 연령별 판매량을 보면 50대에서 60대가 11,000대 이상을 구매해서 전체 판매량 중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경차를 2030 세대 사회 초년생이 가장 많이 구매할 거란 인식을 깨는 수치인데요. 여기에는 최근 20대에서 30대가 선호하는 첫 차가 소형 SUV, 준준형 세단으로 높아진 점, 50대는 자녀의 독립과 결혼 등에 따른 차량 크기 축소, 60대는 은퇴로 인한 지출 규모 감소 등의 변화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5060 세대가 주로 타던 중형차를 경차로 바꿨을 때 아낄 수 있는 금액을 모닝에 대입해 볼 건데요. 우선 모닝의 연간 유지비는 227만 원으로 가솔린 기준 소나타와 소렌토 대비 각각 87만 원, 144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10년 운용 기준 차액으로 환산해보면 모닝은 소나타 대비 870만 원, 소렌토 대비로는 1,4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1가구 1경차인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환급이 가능한 경차 사랑 카드와 통행료 및 공영 주차장 50% 할인 등 경차 혜택까지 감안하게 되면 경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가장 뛰어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차라는 선택지는 모닝뿐만 아니라 레이와 캐스퍼까지 총 3대인 만큼 경차 구매 시 이 세 차종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격은 시작 트림 기준 모닝이 1,325만 원으로 캐스퍼와 레이 대비 각각 60만 원과 65만 원이 저렴하고요. 중간 트림은 1,500만 원으로 캐스퍼와 레이 대비 각각 190만 원, 135만 원이 저렴해서 경쟁차 간의 가격 격차가 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은 1,820만 원으로 캐스퍼와 레이 대비 각각 50만 원, 45만 원이 저렴해서 가장 격차가 적은 구간인데요. 따라서 모닝을 구매할 경우 중간 트림을 구매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체 사이즈에선 법적으로 정해진 전장, 전폭을 제외하면 전고는 모닝이 제일 낮고요. 캐스퍼는 중간, 레이는 가장 높습니다. 휠베이스도 모닝, 캐스퍼는 2400mm인 반면 레이는 2520mm로 동급 중 가장 넓은 헤드룸과 레그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쾌한 도심 주행을 원한다면 모닝, 약간의 험로나 오프로드 주행이 있다면 SUV인 캐스퍼, 가족 중심의 이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레이가 적합하게 느껴집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배기량이 1000cc로 법적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성능은 모두 동일한데요. 물론 현대기아는 같은 회사인 만큼 엔진을 공유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역시 자동 4단으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76마력에 9.7토크로 도심 주행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캐스퍼 같은 경우는 터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추가할 경우 100마력에 17.5토크로 성능이 대폭 높아지는 만큼 고속주행에 좀 있으신 분들은 터보 옵션을 얹은 캐스퍼가 좋고요. 레이는 같은 힘으로 더 무거운 차체를 끌어야 되는 만큼 다른 경쟁차 대비 가속감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레이로 경쾌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연기관보단 차라리 EV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유지비에서는 모닝이 연간 227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캐스퍼 대비로는 12만 원, 레이에 비해서는 3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0년 운용 시 기준으로 보면 캐스퍼는 모닝 대비 122만 원이 더 들고요. 레이는 무려 354만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해서 모닝 대비 격차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유지비를 아끼시려면 경차 중에서도 모닝이나 캐스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닝과 경쟁차의 옵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파워트레인에서는 엔진과 변속기는 동일, 대신 주차 브레이크 작동 방식이 모닝은 레버식, 캐스퍼와 레이는 페달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 활용은 캐스퍼와 레이가 좀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면에선 에어백 개수는 모닝 레이는 6개, 캐스퍼는 7개로 하나가 더 많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모닝, 캐스퍼가 간접식을 사용해 계기판 공기압 체크가 불가하다면 레이는 직접식을 사용해서 계기판상 공기압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VSM이나 경사로 밀림 방지 같은 장비는 모두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는 모닝, 캐스퍼는 앞 디스크, 뒷 드럼이 기본이라면 레이는 전 후륜 모두 기본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점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닝은 동급에서 유일하게 소화기를 기본 탑재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장에서는 모닝과 레이는 14인치, 캐스퍼는 15인치 스틸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램프 점등 방식은 모닝이 프로젝션, 캐스퍼와 레이는 반사판으로 모닝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외에 사이드 미러는 모두 바디 컬러로 되어 있어서 락 폴딩도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 모닝은 전좌석 틴티드 글라스와 샤크핀 안테나가 기본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캐스퍼는 LED 주간주행 등이 들어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내장에서 캐스퍼는 4.2인치 컬러 클러스터, 레이는 2열 룸램프, 루프 콘솔이 장점이고요. 모닝은 선바이저 거울도 빠져있기 때문에 내장면에서는 구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시트에선 재질은 모두 직물이고요. 폴딩 방식은 모닝이 6대4, 캐스퍼와 레이는 벤치 폴딩으로 활용성은 모닝이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편의면에서는 세 차량 모두 리모컨 키가 기본이고요. 대부분의 사양이 비슷하지만 캐스퍼에는 리어 와이퍼가 빠지는데요. 1690만 원짜리 D 에센셜까지 가셔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으로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에서 모닝은 4스피커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레이는 4스피커의 컴팩트 오디오, 캐스퍼는 2스피커의 일반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품목표를 종합해 보았을 때 모닝은 가격이 제일 저렴하지만 구성은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2024 모닝의 홍시픽 추천 조합을 짜보면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컨비니언스와 드라이브 와이즈 1 이렇게 두 개를 넣은 1,580만원 조합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프레스티지부터 14인치 알로이 휠, 슈퍼비전 클러스터, 인조 가죽 시트, 열선, 통풍, 스마트키, 하이패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서 옵션은 나름 풍부한 편이고요. 여기에 컨비니언스로 인조가죽 핸들과 열선을 보강하고 드라이브 와이즈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을 보충하게 되면 1,6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물론 여기에 8인치 내비까지 넣으면 더 좋긴 한데요. 그럼 가격이 1,65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시그니처와 차이는 불과 70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돈씨를 피하기 위해서 내비는 뺐지만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24 모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경차도 연식 변경을 통해 옵션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가격도 그에 비례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자꾸 커져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2024 모닝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